추론 능력을 갖춘 애로 성장시켜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교육 프레임입니다. 통해서 기르게끔 하는 게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근법을 하는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윤 대표입니다. 자,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점이 되는 프레임 3가지.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 틀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는 어떤 방향의 지향점을 갖고 우리 교육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at는 제가 먹는 거가 아니라 EEAATT로 대변이 되는 3가지 고쳐야 되는 프레임워크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Early Education, EE. 조기 교육이죠. 조기 교육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과도한 이런 조기 교육 열풍이라고 하죠. 이 첫 번째 Early Education에 대한 너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게 왜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유아기의 뇌는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뇌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조기 문자 교육이 해롭다는 건 과학입니다. 과학. 특히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은 선행학습은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학습이 어떤 건가요? 내일 배울 내용을 예습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지 하고 가는, 그걸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학습은 뭡니까? 다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 선행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선생님의 강의로 학원에 가서 먼저 배워버려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확인하는 기회를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선생님과 주고받으면서 이 개념을 정립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다 생략이 된 채 미리 다 알아서 가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이 학교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를 어떤 교육회사에서 배너에다가 걸어놨더라고요. 영어를 쉽게 하는 열쇠 파닉스, 기초를 잡아야 한다면 파닉스로 잡자.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각과 청각 중 나의 컴포트 존이 어딥니까? 뭐세요? 컴포트 존이 뭐세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어.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컴포트 존은 시각에 있어요. 들어서는 믿음이 안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영어가 되지 않을 때, 즉 알아듣지 못할 때에 읽는 것부터, 문자부터 가르치면은 이 아이는 듣기가 더디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순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렇게 학습이 돼요. 우리 모국어도 그렇죠. 우리 한국어도.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24개월 전후로 말문이 트입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는 귀는 딱 막아놓고 파닉스를 가르쳐요. 그리고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문법과 단어를 가르치고 열심히 외우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Assessment Addicted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평가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육의 출발과 끝이 진단과 평가라는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된 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얼마나 선행을 다 각기 다르게 했으면은 학기마다 한 번에 모이면 선생님이 얘네들 레벨부터 파악을 하라고, 심지어는 그것이 핵심이 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얘의 레벨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의 출발은 호기심, 흥미, 이게 교육의 출발입니다. 교육은 표준화된 시험의 정답을 찾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문제를 규정하는 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What's the problem을 찾지 않고 문제는 주어져 있고 정답을 찾아가는 교육을 저도 받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질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진단과 평가는 교육의 출발과 종착지가 아니고요.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근본적인 첫 단추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평가를 전제로 했을 때는 언어 습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읽고 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했을 때 그 책을 참 재밌게 읽고 싶겠어요. 그거를 이 콘텐츠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식한 학습에 들어가고, 그 학습에 들어갔을 때는 언어는 습득이 안 되고 내가 이걸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그걸 의식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코티솔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이 코티솔의 별명이 뭐냐면 fight or flight 호르몬이에요. 싸울래? 튈래?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많이 나오는 이 코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은 적당히 나오면 괜찮습니다. 적어도 언어 학습에는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교육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정말 즐겁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TT, Teaching and Training. 이게 뭐냐면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배운다. 하늘천 따 이거 하면 서당의 그 훈장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읽은 책을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파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또 외워야 되고. 우리가 천자문 하는 게 공부가 뭡니까? 그냥 외우는 거죠. 뭐 그때는 그게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타 강사들이 등장을 하게 됐죠. 일타 강사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쏙쏙 정리를 잘해서 쫙 지식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 실력이 늘어요? 예. 강사 실력이 강의를 할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걸 듣는 애들은 passive cognition을 하죠. 수동적으로. 애들은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고 질문하는, 이걸 적극적 사고라고 하죠. 이 적극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합니다. 초등학생한테 단어 테스트를 봐요. 자, 특정 단어를 아는 애가 있고 그걸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는 애가 너 영어 잘한다, 모르는 애는 못한다라고 평가를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추론 능력을 갖춘 애로 성장시켜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교육 프레임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 프레임은 뭐예요? 가르치고 외우고 반복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평가를 하고 또 지식을 전달하고 외우게 하고 반복해서 트레이닝하고 또 진단을 하고 더 많은 독서를 통해서 추론 능력을 기르게끔 하는 게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근법을 하는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 보시면은 우리가 적극적 인지를 할 때와 패시브하게 수동적 인지를 할 때의 뇌의 행동 패턴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MIT에서 16살짜리 아이한테 우리 피부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를 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어떤 쪽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걸로부터 유추한 데이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TV를 볼 때와 휴식을 취할 때 이 두뇌 활동이 이렇게 스태틱하게 최하 수준으로 내려가 있죠. 그럼 언제가 또 그렇습니까? 이 클래스 수업 시간에 똑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의 상태와 TV를 볼 때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상태가 똑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랩 실험을 할 때, 잠잘 때, 렘 수면할 때, 꿈꿀 때, 이렇게 숙제할 때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프가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사고를 할 때에 뭔가가 학습이 되고 효율적으로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조차도.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교육 방향이 passive cognition, 수동적인 학습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독서가 메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교육이 왜 스포트라이트를 독서에다가 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사고력, 그 다음에 언어 자각력, 관점 획득력. 언어 자각력은 언어에 대한 눈치입니다. 눈치. 스스로 깨달아 아는 능력이에요. 스스로 잡자, 깨달을 각자. 관점 획득력은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사고력은 뭡니까? Why를 묻는 능력입니다. 뭐 영어로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기도 비판적 사고력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해당 언어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그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의도, 생각, 주장, 심지어는 정서까지 추론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언어 자각력과 관점 획득력의 교집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공통점 안에는 문자로 기록하여 나를 포함한 사물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능력이 개발이 돼야 되고 이 세 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검증된 유일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독서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메인이 돼야 돼. 바이링걸이 돼야 돼. 그럼 영어로도 독서를 해야 돼. 그래서 영어로도 리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더 좋은 교육 정보 받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교육 행위들 중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생님이 있다면은 과연 나는 생각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를 않는가, 학생이. 나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또 박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에 항상 신경을 써서 거기에 센시티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과연 이런 교육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